초인종이 울리고 딸이 문을 열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다. 엄마, 오랜만에 오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애들 보고 싶어서 왔지.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손자와 손녀를 반갑게 안아줍니다. 다과를 준비하며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손자가 살짝 얼굴을 찌푸립니다. 엄마,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조용. 할머니 들으시면 서운해하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손녀가 다가가 할머니 곁에 앉는다. 우리 손녀, 학교는 재미있니? 응. 근데 할머니, 여기 좀 냄새 나는 것 같아. 딸은 깜짝 놀라며 손녀를 조용히 부릅니다. 가서 숙제나 하자. 딸은 엄마를 힐끗 쳐다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그날 저녁, 딸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노인 냄새 없애는 법을 검색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에게도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조선시대 실학자이신 다산정약용은 그 시대에도 75세까지 장수한 인물로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 적절한 휴식을 건강 유지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깨끗한 몸이 건강의 기본이라 여겨 목욕을 통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온천욕을 즐기며 이를 건강 관리의 한 방법으로 추천했습니다. 정약용은 질병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시하며 병이 들면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원인을 없애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냄새를 향수나 스킨으로 덮으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냄새가 섞이면서 더 고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노네날이라는 화학물질이 노인 냄새의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성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네날은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며 70대 이후에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런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목욕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에서 나는 냄새는 주로 노폐물과 산화된 지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꾸준히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씻으면 안 되고 특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귀 뒤와 목 부위는 특히 피지 분비가 많고 손이 잘 닿지 않아 소홀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냄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부터는 샤워할 때나 세수할 때 꼭 귀 뒤와 목 부위를 제일 먼저 씻어주는 것을 습관화해주세요. 특히 귀 뒤는 피지가 쌓이는 곳이니 더 꼼꼼히 씻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씻은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피지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집중된 부위로 땀이 세균과 결합하면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친 스크럽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문질러 씻습니다.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데오드란트를 발라 땀 냄새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어 땀과 각질이 축적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발바닥을 꼼꼼히 문지릅니다.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따뜻한 물에 발을 먼저 담가 각질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한 스푼 섞어 약 10분간 발을 담급니다. 소금은 세균을 제거하고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위와 같은 부위를 매일 깨끗이 해주시는 것이 냄새 제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귀 뒷부분과 목은 피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제일 신경 써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 비누나 사용하기보다는 노네날 제거에 효과적인 기능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pH 균형이 맞는 비누나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비누를 사용하면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목욕 방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다른 구독자님들과 그 방법을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의류 관리입니다. 옷에는 피부에서 묻은 찌꺼기가 쌓여서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은 입을 때마다 바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속옷과 티셔츠 같은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는 매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할 때 식초를 소량 첨가하면 섬유에 남아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섬유 탈취제를 사용해 말리기 전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구강 관리입니다. 냄새는 입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구강은 채취만큼이나 중요한 냄새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남아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를 유발하며 혀 표면에 쌓인 백태는 세균의 번식처가 되어 구취의 주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은 심한 구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침이 부족하면 세균 번식이 쉬워져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치아는 하루 최소 2회, 식사 후에 2분 이상 양치합니다. 그리고 하루 최소 1번, 자기 전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가 끝나면 칫솔로 혀 표면을 부드럽게 긁어내 주세요. 그리고 하루 한두 번, 가글을 30초 동안 입안에 머금고 헹구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구취 냄새 제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해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상태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냄새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인 냄새 제거 방법 중 두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몸의 체질을 개선하여 피부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느냐에 따라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몸에서 생성되는 산화 노폐물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있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피부 건강과 체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하루 한 번 레몬물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음식은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는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땀을 통해 강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섭취하는 건 괜찮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 주세요. 설탕이 많은 음식은 장내 유해균을 늘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자나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은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 냄새 제거 방법 중 세 번째 방법은 주변 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나는 냄새도 우리 몸에 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는 분들은 특히 담배 냄새가 옷이나 방안 등에도 냄새가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냄새가 집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버리고 쓰레기통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천연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숯이나 베이킹소다는 공기 중의 냄새를 흡수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또한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방향제는 집 안을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환경 관리만 잘해도 집안과 몸에서 나는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마다 물 한 잔에 레몬을 넣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향이 나는 비누를 골라 사용하는 것처럼요. 이런 간단한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에서 상쾌한 향이 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골라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샤워할 때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 비누를 사용해 보세요. 오늘 하루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면서 제 몸에서 나는 향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상쾌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냄새를 없애는 가장 큰 비결은 꾸준함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는 행복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